자, 오늘은 중국 전기차 화재에 대한 황당한 보도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주제로. 자, 이 주제를 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, 지금 트럼프가 하루 지금 딜레이 했죠. 자, 오늘이 4월 6일이니까 트럼프가 하루를 딜레이한 이유는 대충 다 아실 겁니다. 그러니까 제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데,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할 생각이 없어요. 지금 이걸 한 번 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발을 빼고 싶은데, 이제 최대한 이제 그게 보기 좋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행히 그 F-15E 그 조종사가 잡혔으면 그 농락 당하면서 이제 이 트럼프의 어떤 에고나, 그리고 미국의 그런 어떤 정서를 이렇게 확 건드릴 수 있었는데, 다행히 잘 구출했어요. 굉장히 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, 미국의 특수부대가 굉장히 잘 구출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건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, 그래서 그런 어떤 미국의 영웅적인 스토리 뭐 이런 거 막 또 더 씌워가면서 이제 트럼프가 굳이 전쟁을 뭐 해야 될 이유가 하나씩 줄어들어 가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조금 희망적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제 예측들이 이렇게 완전 빗나간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트럼프가 저렇게 병력을 다 집중시켜 놓고 이렇게 뭐 하루를 딜레이 한다? 들어갈 거면 굳이 왜 딜레이를 합니까? 예. 딜레이 한다는 소리는 좀 협상이 하고 싶고, 그리고 좀 여기서 뭔가를 더 얻어내고 싶은 거고, 그리고 이 행동 패턴들은 저 예전에 중국하고 관세 전쟁할 때도 이제 중국이 이제 치명적인 어떤 그 광물 가지고, 지금 희귀 광물 가지고 트럼프를 계속 압박을 했었잖아요. 그때 이제 나온 게 막 계속 시한을 연기해 갔던 거거든요. 그렇게 해서 결국 협상을 해서 뭐 나름 뭐 잘 마무리가 됐잖아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이고, 그리고 트럼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. 얘네들이 절대 말귀를 못 알아듣고, 그리고 협상할 마음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빠지지 않을까, 그게 지금 제 생각이고, 이렇게 빠질 때가 좀 투자 기회가 아니지 않았나,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특히 리비안 같은 경우는, 지금 리비안은 심지어 이렇게 전쟁 기간에도 15.40을 유지하는 거 보면 이 리비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는 소리예요, 사람들에게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, 그 일단은 간단한 단신을 좀 정해봤고, 자, 오늘은 좀 이거는 약간 제가 뉴스를 보다가 좀 빡친 부분들이라서, 이제 중국 전기차의 화재에 대해서 너무 황당한 보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뭐 이걸 뭐 어떤 보도 매체를 비난한다기보다는 이제 공익적인 목적으로 좀 사람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. 그리고 그 보도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되고, 그래서 하는 거라서 뭐 악의적인 그런 의도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. 그냥 이거는 좀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, 이런 것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. 그래서 자, 보시면, 자, 요즘 중국 전기차 화재 비판 뉴스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. 예.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좀 달라요. 예. 이 본질을 파고들어 보면, 자, 이번에 뭐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데, 또 그게 뭐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. 자, 이제 보도 패턴의 문제예요. 그러니까 이게 막 진짜 순수 팩트를 전달하면 뭐 괜찮은데, 지금 요번에 뭐 BYD 실명까지 이렇게 다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, 저는 이제 BYD에 비호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. 근데 저는 BYD를 좀 응원하는 입장인데, 왜냐면 이 한국에 들어와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고, 전체적인 전기차의 어떤 대중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저는 그 기술력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,
그래서 저는 중국차에 대한 편견이 1도 없어요.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따라가야 되고 오히려 넘어서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, 보도가 어떻게 나갔냐면 좀 굉장히 옛날 구형차였어요. 보니까 그 화제 영상을 보니까 어, 옛날 차였고 제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AI로 깊게 이제 대조를 해봤거든요. 물론 제가 틀릴 수가 있어요. AI도 틀릴 수 있고 뭐 이거는 확답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러서 들으세요. 저희가 이제 판단한 거는 그건 굉장히 구형 모델이었고 그리고 전기차도 아니었어요. 순수 전기차가 전혀 아니었고 뭐 제가 자료는 싹 다 했지만 그걸 굳이 안 꺼내겠습니다. 이미지까지 제가 다 비교해서 대조를 해봤고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어 그걸 보여주면은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그쪽도 보호해 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정보만 전달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게 순수 전기차였으면 제가 좀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PHEV는 전기 그 배터리도 있지만 기름통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두 개가 다르고 그리고 그게 어떤 경우였냐면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긴 했었어요. 그 BYD 아주 과거였는데 그게 2021년도인가 그때 한번 크게 리콜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배터리 불량이라기보단 어떤 구조적인 다른 형태의 문제 때문에 조금 그게 좀 심각했었거든요. 그래서 배터리 자체에서 막 문제가 생긴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. BYD가. 그리고 그 하여튼 그 BYD 큰 뭐라 해야 될까 리콜이나 이런 게 딱 두 번 있었는데 그게 한 2017년인가 19년도 그때라서 너무 옛날이잖아요. 그러니까 과도기가 있었겠죠. 거기서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그나마 최근에 2021년도에 리콜이 있었는데 그것도 배터리 불량이 아니라 그 뭐 약간 그 사이에 배터리 사이에 이제 비가 조금 새는 그 설계 미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살짝 그게 새서 이제 그걸 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다 확인했었기 때문에 팩트입니다. 이건 일단. 그래서 왜 저 구형을 가지고 그렇게 들고 와서 불이 난다고 그러지? 이제 물론 그 영상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배터리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토3가 요번에 이번 전쟁인가 하여튼 최근에 다른 뭐 저 로우전인가 모르겠는데 그 막 어디 옆에서 미사일 떨어지고 다 터지고 이러는데 아토3는 거의 멀쩡했거든요. 그러니까 배터리가 생각보다 BYD 배터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. 여러분 제가 봤을 땐 거의 안정성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예, 이거 나중에 뭐 제 그 방송을 예전 거 봤으면 아시겠지만 블레이드 배터리 자체가 화학적인 안정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 밑에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어쨌건 그렇고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국산 전기차 이제 뭐 사망 사고 이런 게 나온 직후에 이렇게 이런 뉴스들이 이제 자주 뜨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. 뭐 되게 반중 정서가 심하기 때문에 계속 그 뉴스들은 계속 나왔어 가지고 뭐 방송사의 탓이나 이런 건 아니죠. 근데 이제 하필이면 타이밍이 또 그렇게 맞아 떨어져서 뭐 그런 게 있다.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 이게 중국이든 한국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공포를 좀 심어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좀 팩트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. 그래서 이거는 뭐 국산 기업이든 좀 뭐 해외 기업이든 다 이제 치명타를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정정이 필요하다 해서 하는 거예요. 누굴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, 절대. 배터리의 이제 진실. 그러니까 이 배터리라는 게 그 NCM이냐 뭐 LFP냐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딱. 근데 이제 이거를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어요. 근데 실제로 NCM은 화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건 맞아요. 이거는 뭐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LFP는 훨씬 안정적이에요. 셀 화학보다 그 팩 설계, 팩 그 배터리를 감싸는 팩의 설계나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나 이제 차체 구조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.
저도 이건 좀 몰랐는데 이거는 좀 클로드가 저한테 지적을 해줘서 알게 됐던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았고 무조건 LFP를 써야 된다 이런 저도 이제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꼭 그렇지만 또 아는 게 뭐냐면 저번에 중국 차가 불이 난 적 있었잖아요. 그 보니까 뭐 어떤 밑에 돌뿌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별 그렇게 뭐 대단한 사고도 아니었어요. 근데 살짝 그 돌뿌리에 하체가 박아서 살짝 이렇게 들리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게 조만간에 막 불이 활활 타오르더라고요. 가족들은 어떻게든 꺼내갖고 살렸죠. 그게 이제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. 그랬는데 이제 그게 LFP였던 거예요. 그 NCM도 아니고. 그러니까 우리가 막 NCM은 무조건 불 잘 난다. LFP는 뭐 안 난다. 이것도 아니에요. 그래서 그 LFP도 충돌해서 박으면 그 배터리가 찢어질 거 아니에요. 찢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거든요. 불이 날 수가 있어요. 근데 화학적으로는 안전한 편이죠.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블레이드 배터리를 얘기하는 게 이게 LFP여서 뿐만 아니라 이제 설계 철학도 되게 좋고요. 그러니까 자 보시면은 자 블레이드 배터리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. 저 블레이드 배터리는 셀 화학에서 화학적 구조에서 굉장히 안정적이죠. 그 뚫는 거 보셨죠? 그러니까 60도 이상 안 올라가요.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이 셀 화학에다가 팩도 되게 꼼꼼하게 잘 설치하고 그 셀 투 바디를 해가지고 그 바디 자체 이 배터리로 아예 그냥 뼈대를 그 강성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신뢰성이 높고 또 그 안전 설계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. 그래서 웬만한 충돌에서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나오는 지금 한국에 나오는 거의 모든 BYD 차량들은요 거의 굉장히 안정적이고 아마 세계에서 제일 안정성이 높을 거예요. 제가 이거는 뭐 검증 못 하겠습니다. 근데 제일 안전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만약에 차를 산다 그러면 무조건 BYD 걸 살 거고요. 돈이 없으면 BYD 걸 사고 그리고 제가 돈이 좀 많고 여유가 있다 그럼 무조건 리비안이 한국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걸 살 겁니다. 예. 그래서 자 그만큼 걱정할 게 없어요. 그래서 저는 굉장히 또 BYD의 이 블레이드 배터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나옴으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굉장히 큰 그 불신 있잖아요. 그 불이 막 밑에서 올라와서 죽는다. 이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게 할 수 있었던 게 이 블레이드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배터리인데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무시를 당하지? 저는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. 뭐 유튜브 댓글 보면 좀 무지한 건가 뭔가 좀 잘 모르겠어요. 뭐 제가 이 말하면 또 이제 이거 준 거냐 하면서 또 막 뭐 그 알바들이 이제 몰려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. 지금 블레이드 배터리로 인해서 막 화재가 발생하고 이런 케이스가 보고가 안 됐어요. 전 세계적으로 중국 내에선 모르겠지만 일단 유럽이나 이런 데선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검증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NCM인데 NCM 중에서도 그 뭐지 그 건전지처럼 이제 원통형으로 된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도 구조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다더라고요. 좀 박아도 괜찮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팩을 설계하는 거에 따라서 안전 설계에 따라서 그 충돌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보통 그냥 박으면 불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. 실제로 그 뭐 3초 만에 4초 만에 이제 불이 나니까 그게 제일 치명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지연되거나 아니면 거의 안 나게끔 하게 그런 충돌 설계, 팩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잘 해놨어요. 그 리비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설계들이 되게 잘 돼 있으면요. 웬만한 충격도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받아줍니다. 그래서 리비안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차고도 높고 이제 좀 뭐 들이박는 경우 그냥 평지 도로 같은 경우 거의 뭐 웬만해서는 뭐 그게 문제가 안 생기고 그리고 이제 특히 리비안은 굉장히 험로를 천천히 이제 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
그 돌뿌리도 많고 막 엄청 핫판에 충격이 많이 가기 때문에 리비안은 거기에 굉장히 철저하게 그 구조를 설계를 해놨거든요. 그래서 리비안에서 막 NCM이잖아요. 리비안은 어쩔 수 없이 NCM을 쓰는데 뭐 이제 위험성 항상 있죠. 리비안 역시도. 그런데 그 구조를 굉장히 튼튼하게 해놔서 지금 뭐 불이 나가 뭐 터져 나갔거나 뭐 그런 지금 보고가 없잖아요, 사실. 그래서 뭐 숫자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라서 그런 설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그걸 이번에 저도 좀 배워서 알았고, 그래서 너무 NCM이라서 공포감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. 다만 그 설계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. 이거는 진짜.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기업의 이제 뭐 전기차 사고 패턴들이 보면은 뭐 반복적인 화재 사고 패턴이 있고 그렇잖아요. NCM 그 배터리 서가지고 뭐 이거 8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약간 뭐 팩 설계의 미흡인가 뭐 이런 그냥 의문입니다. 이거 단순 예측이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NCM이 굉장히 고효율 에너지 밀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잖아요. 그래서 충격이 약합니다. 저는 이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그 배터리의 어떤 그 퀄리티 그리고 그 구조 강성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보시고 차를 사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. 소비자 입장에서.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. 무슨 뭐 다른 뭐 기업을 막 비난하거나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고 뭐 다 지금은 다 잘 만드니까 잘 만드는데 이제 그게 뭐 문제가 생기면 또 지적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뭐 저도 이거 모릅니다. 이거는 진짜 전문가들이 뜯어보고 직접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개 유튜버라서 모르니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. 예. 그래서 이제 뭐 반면 험한 환경에 달리는 리비안은 좀 그런 보고가 거의 없는 거 보면 그리고 리비안은 어쩔 수 없이 NCM 배터리를 좀 써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막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화제가 막 나오는 게 좀 BYD에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. 예. 왜냐면은 그냥 진짜 성능이 안 좋으면 솔직히 욕을 먹을 필요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 블레이드 배터리가 더 발전을 해서 안정성과 이 밀도를 다 잡는 그런 게 나와서 솔직히 리비안도 이걸 샀으면 좋겠거든요. 이 배터리를.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은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고 그래 저는 이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배터리에서 단순히 배터리 종류뿐 아니라 그 강성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론이고 문제는 어느 나라 차냐가 아닙니다. 예. 뭐 독일 차도 설계 뭐 개떡같이 해놓고 뭐 고밀도 배터리 박아놓고 그 어디 뭐 충돌하면은 바로 불타죠. 그건 당연한 거니까. 충격에 이제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누가 얼마나 진지하게 설계했느냐가 중요하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야 돼요. 예. 뭐 기업들이 그걸 판단해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지. 좀 아쉽다. 왜 이렇게 편파적인 그런 방송들이 조금 나올까. 그리고 그 팩트가 좀 아닌데 팩트 체크도 조금 필요하다. 그리고 과거 영상까지 끄집어 와가지고 다시 그걸 돌리는 게 좀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뉴스 채널들이 좀 더 그 공익적이잖아요. 공익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잘 좀 이런 것들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. 말을.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올린 거라서 그게 뭐 어떤 나라를 절대 뭐 저격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. 예,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사실 뭐 배터리 거의 최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잘 그 솔직히 리비안도 뭐 한국 배터리를 사다 쓰는 상황이고 그만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단하네 그런 거 좀 칭찬해도 돼요. 한국 뭐 그게 국뽕이 아니라 진짜 제가 이걸 전기차를 보면서 한국의 이 배터리 기술력이 굉장히 최고 수준이구나 그걸 좀 느꼈거든요. 그리고 중국도 최고 수준이에요. LFP에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
너무 편파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좀 공평하게 큰 그림으로 보셔라. 이게 오늘의 영상의 이제 결론입니다. 예.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